안녕하십니까. 언어학 공부하고 특히 우리말 방언을 주로 공부하면서 연구하는 방언학자 이기갑입니다. 보세요. 어쩌고 사는가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할 때 아이고 포도씨 밥 먹고 삽니다 이렇게 대답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 포도씨는 이제 주로 전라도 지방에서 많이 쓰는 말이거든요. 근데 그 어원은 표준말의 빠듯이하고 같습니다. 전라도는 거센 소리로, 그다음에 표준말은 된 소리로 변했죠. 형태만 바뀐 게 아니고 뜻도 좀 바뀌었어요. 표준말 빠듯이 하면은 어떤 돈이나 시간적인 그 겨우 맞출 정도로 뜻이지만은 전라도 말의 포도씨는 좀 더 일반적이에요. 겨우 간신히 그런 뜻인데, 예를 들어서 네 키 정도만 포도씨 다 컸다. 근데 그걸 빠듯이 다 컸다면 이상하잖아요. 어젯밤에 포도씨 3시간 잤네. 그것도 빠듯이 하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전라도 말의 포도씨는 훨씬 어원은 같지만은 좀 일반화된 그런 말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전남 담양이라는 곳이 제 고향이거든요. 이제 부모님 또 할머니하고 같이 살았는데 그분들이 다 사투리를 많이 쓰세요. 그러니까 그 사투리가 많이 쓰여지는 환경에서 자랐죠. 익숙하죠, 그래 사투리에. 그런데 이제 이걸 업으로 삼게 된 것은 이제 대학 교수가 된 이후에, 그때 이제 목포대학에 부임하고 박사학위 논문 쓰는 과정에서 학위 논문 주제를 방언으로 삼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왜냐하면 전라도 방언 연구 그때 별로 안 돼 있었어요. 이걸 하면 좀 기여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때부터입니다. 시골 어르신들한테 이제 방언을 배우러 다닌 거죠. 제가 80년대 그때부터 시작했다고 그랬는데 그때부터 벌써 시골이, 농촌이 이제 산업화가 많이 되기 때문에 인구의 그 이동이 많아졌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방언의 그 사라지는 속도가 좀 빨라지고, 그 다음에 제가 살고 있던 지역의 그 서남 방언인데, 전라도 방언인데, 그 연구가 그렇게 많이 안 돼 있었어요. 그때만 해도 이제 제주도 방언하고 경상도 방언에 대해서는 꽤 이제 많은 관심이 있었지만은 전라도 방언 연구하는 사람은 뭐 거의 한두 명? 전라도 지역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섬이 많잖아요. 섬 지역도 이렇게 가보니까 또 흥미있는 사투리도 많고, 방언 조사를 갈 때는 힘듭니다. 자가용도 없었고 버스 타고 다니고 그래야 되니까. 그러지만은 돌아올 때는 굉장히 귀중한, 전혀 예상치 못했던 그런 자료들을 가지고 오거든요. 마치 어부들이 고기 잡으러 나갔다가 만선의 그 기쁨을 가지고 오는 그런 어부 같은 심정으로 재미있게 다녀왔고 조사도 하고 그랬습니다. 물건이 같으면 이름이 다르더라도 크게 이해하는 데 지장은 없잖아요. 그래서 부추를 어떤 데서는 정부지라고 그러고 어떤 데서는 소리라고 그러면 물체는 하나니까 큰 이제 흥미나 재미는 없는데, 같은 말인데도 지역에 따라서 쓰임이 다르면 그게 이제 좀 흥미롭죠. 예를 들어서 인칭 대명사로 자네라는 말을 쓰는데, 전라도 지역에서는 자네 하면 되게 이제 부부 사이에 남편이 부인한테 자네라고 많이 합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옛날 말에도 그렇게 나와요. 15세기, 16세기 그 옛날 편지 글에도 보면 자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옛날의 말법이 그대로 전해져 내려왔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특이하게도 제가 어렸을 때는 제 누님한테 자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보다 조금 손인데 친밀감을 주기 위해서 자네라고 했어요. 흑산도에 짓이라는 말이 있어요. 짓. 이 짓이라는 게 뭐냐면, 미역 같은 공동 작업을 하면 사람들이 나누어요. 자기가 기여한 바에 따라서. 그러니까 배 빌려준 사람은 뭐 세 짓이면 세 짓을 갖고, 그 다음에 화덕 빌려준 사람은 또 뭐 한 짓을 받고, 이런 식으로 그 몫이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표준말에 있어요. 깃. 근데 국외음악에 대해 짓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얼마 전에 제주도 갔더니 그 말을 했어요. 제주도 사람들한테. 흑산도에서 이걸 짓이라고 한다 그랬더니 제주도 사람
사람들이 하는 말이, 아, 그거 우리도 있는데, 근데 우리는 찍이라고 그래, 찍. 또는 찍시라고 그래. 우리는 짓인데 왜 찍이냐? 받침소리가 기역이냐? 또 찍시가 되느냐? 이건 의미가 똑같은 말이에요. 몫이 있잖아요, 몫. 그 몫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짓이 찍 또는 찍시가 되었구나. 이걸 이제 알게 됐어요. 그런 말을 설명도 해주고 그랬는데, 재밌는 말이고, 같은 말이지만 조금씩 이렇게 달리 쓰이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까불다는, 애들이 까분다는 말, 이런 정도로 알고 있으면 그건 사라진 말이 아니죠. 근데 원래 까불다는 그 뜻이 아니고 퀴즈를 해서 곡식에 있는 건물이나 돌 같은 거 없애는 거, 그걸 까부르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 그 퀴즈를 할 일이 없으니까 그런 원뜻은 사라졌고, 지금 애들 장난치는 그런 행위에 대해서만 까불다라고만 쓰게 되는 거죠. 방언이라는 게 사실은 그걸 쓰는 사람들, 언어라고 하는 게 일반적으로 언어라는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어떤 문화, 삶 이런 것을 이제 드러내고 반영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쓰던 말을 보존하는 것은 그 사람들의 삶과 문화를 보존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요새 제가 추석에 성묘 가니까 그 성묘 가는 길에 칡이 엄청나게 우거져 있더라고요. 길을 덮어가지고 참 가기가 힘들 정도였는데, 옛날에는 함부로 버릴 수 있는 게 아니고 캐서 우리가 요기할 수 있는 그런 것이었어요. 칡을. 칡을 보면은 어떤 칡은요, 잘 씹으면 거기서 밥알처럼 그렇게 씹을 만한 것이 있는가 하면, 어떤 것은 딱딱하고 맛도 쓰고 그런 칡이 있어요. 그래서 칡을 구별합니다. 경상도에서는 그걸 암칡, 수칡이라고, 암칠갱이, 수칠갱이라고 구분한다고 그래요. 암수로. 전라도에서는 먹을 만한 것은 밥칡, 쌀칡, 살칡, 가리칡, 가루가 나온다고 해서 전부 다 어때요? 식량과 관련된 것이잖아요. 그래서 칡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요기 또는 그 먹거리로 이용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고요. 비유적이고 은유적인 표현을 많이 써요. 칡소라는 게 있습니다. 칡소. 칡소라는 것은 이게 등에가 줄이 딱 나 있는 까만 소거든요. 이것을 부지땅 맞은 소라고 그래요. 부지땅, 부지깽인데, 부지깽이로 딱 맞으면 그게 흔적이 딱 드러났다. 그래서 부지땅 맞은 소란 말도 쓰고, 또 이 스타킹, 그 외래어잖아요. 근데 옛날 우리 어렸을 때는 그걸 살양발이라고 그래요. 살양발. 색깔이 살색이고, 양발이니까, 살양발. 이런 그 비유적인 표현을 하면 훨씬 더 생생한 느낌이 든다. 방언에 특히 그런 어휘들이 많이 있어요. 매스컴, 특히 텔레비전, 그 영향으로 텔레비전 드라마 같은 데서 나오는 표준말 영향을 많이 받죠. 그리고 표준어 교육, 학교에서 모든 과목이 표준어로 하니까 그렇게 해서 표준어를 공부하면서 지역민들의 말들이 사라지게 되는데, 이제 부추라는 말이 있잖아요. 전라도는 소울이라고 그럽니다. 경상도는 정구지고 전라북도는 충청도 가면 조리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부추란, 우리 옛날에는 다 소울이라고 그랬거든요. 우리 지방에서. 그리고 소울로 담근 김치는 소울지라고 그랬고. 그런데 우리 집사람은 한 번도 소울이라는 말 써본 걸 들어본 적이 없어요. 다 부추라고 그러더라고요. 소울이라는 말은 알긴 알아요. 이해는 하지만 쓰지는 않아. 그런 세대가 있고. 그러니까 저 위로 올라가면 쓰는 세대. 그 다음은 알지만 쓰지 않는 세대. 그 아래는 알지도 못하는 세대. 그렇습니다. 그게 아주 빠르게 변화하고 있죠. 우리말 안에 지역에 따라서 다양한 방언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70%가 산이라고 그러는데, 이 산악 지역은 훨씬 방언의 분화가 심한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왕래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산악 지역인 우리나라의 그 곳곳마다 있는 방언들, 이런 다양한 언어 분화, 이런 것들은 한국만의 본질이기도 하죠.
전라도 말에 호sup다, 호시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 그네 같은 걸 탈 때 느끼는 재미, 그걸 표현하는 형용사입니다. 우리가 그 그네 탈 때 아유 재밌다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데 이 재밌다는 말 너무 폭이 넓어요. 예. 책 읽어도 재미있고 영화 봐도 재미있고 뭐 재밌는 사람, 재밌는 이야기. 근데 흔들거릴 때 느끼는 재미만을 표현하는 말은 표준에 없는 거죠. 예. 표준말이 표현하지 못하는 요 의미 영역, 요 부분을 표현할 수 있는 방언이 있다면은 그걸 갖다가 표준말로 쓰면 되는 거잖아요. 그만큼 우리말의 표현력이 넓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이 방언은 방언 자체의 가치도 있지만은 표준말의 그 빈자리를 보완해주는 그런 가치도 충분하다. 많이 써야 말이 오래 갑니다. 살아남습니다. 안 쓰면 없어지죠. 많이 쓰는 게 좋겠고요. 또 그 말을 단순히 말로 그치는 게 아니고 일종의 콘텐츠로 이용하면 좋겠다. 그러니까 상품의 이름, 가게 이름, 여러 가지 상업적인 용도나 문화적인 용도로 이용하면 생명이 좀 더 오래 가겠죠. 제 관심사는 이제 우리말의 문법이었어요. 지금도 문법에 관심이 많습니다. 뭐 표준말 문법도 연구하고 방언 문법도 연구하지만은 내가 제일 잘 아는 방언이 이제 전라도 방언이죠. 제 토박이 방언이니까. 그래서 2년 전에 전라도 방언의 문법책을 정리해서 쓴 게 있습니다. 그걸 완성해 놓고 보니까 이제는 다른 지역 방언도 이런 식으로 쓰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최근에는 중부방언, 중부방언이라 하면은 강원도, 충청도, 경기도, 황해도 이쪽 지역이거든요. 이쪽 지역 방언들의 공부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이런 문법 연구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방언 문법에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제가 하는 그 방언 문법의 연구가 첫째는 다른 지역 방언 문법 연구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됐으면 하고요. 두 번째는 표준어만을 공부하는, 표준어만의 문법만을 공부하는 사람에게도 다양한 한국어 문법의 양상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